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11월 25일,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경기까지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조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는 시청 전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스터디방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한 열흘 만에, 아카데미 스터디방 모집한 지 열흘 만에 한 50분 정도가 함께 해주고 계신데, 벌써 많은 분들 들어오셨고, 50여 분 정도 들어오셨고, 같이 함께, 저희 분석 자료 기반으로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시너지도 많이 나고 있고, 결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경기 분석 자료 기반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실 점이 저희는 이 일반적으로 경기 시작 전까지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내용 외에도 저희 스터디방에서는 따로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배구입니다. 대한항공 대 KB손해보험입니다. 이번 경기 예측해보면 대한항공의 블로킹 조직력과 수비 위치 선정 그리고 러셀을 앞세운 벽 같은 수비력이 핵심 변수가 되는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항공 정지석과 러셀이 좌우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지면서 한 번의 실점으로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는 안정된 랠리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민재와 정환용의 중원 속공이 초반부터 살아나면 KB손해보험 블로킹 라인은 미들 블로킹, 외곽 마크 사이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KB손해보험은 비에나의 파워를 앞세운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겠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비에나에게 단조롭게 볼이 몰리는 구조가 되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KB손해보험의 강력한 스파이크 시도 시 대한항공의 블로킹 포인트, 디그 전환 기회로 이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KB손해보험이 초반 에이스, 서브 에이스나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여지는 있겠지만 이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와 수비 조직력에서 차이가 서서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중후반 접어들수록 이 범실 관리라든지 수비 커버 속도에서 대한항공이 앞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랠리 하나하나가 누적되면서 점수차까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이 조금 더 흐름을 잡고 갈 시나리오가 더 선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대한항공, 정지석과 러셀, 김민재와 정환용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을 통해서 이 공격과 블로킹, 리시브 밸런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B손해보험, 비에나와 나경복의 강타 비중이 크지만 이 리시브와 세터 템포가 흔들릴 때 공격이 단조롭게 굳어지는 약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대한항공의 승 보면서요. 오버 의견 드리면서 이 경기 감히 핸디 승까지도 살짝 보고 세모긴 하지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여자 배구고요. 대전 정관장 대 현대건설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기 살짝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 정관장의 자네테와 신은지의 화력을 앞세운 정관장의 사이드 득점력 그리고 카리, 자스티스, 양효진 조합으로 스파이크 포켓을 만들어내는 현대건설의 전술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 자네테를 중심으로 오른쪽 공격 비중 높게 가져가면서 이 박혜민 쪽에서 리시브와 사이드아웃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라서 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 잡힌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게 되면 반면에 중앙 속공과 시간차 공격이 줄어들고 이 자네테 신은지에게 몰리는 높은 볼 위주의 전개로 변하면서 블로킹에 읽히는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건설
풀세트까지 가는 흐름에서도 이 자스티스와 양효진이 교차 이동을 가져가며 상대 블로킹을 가로지르고 그 과정에서 카리에게 상대 블로킹을 피한 깨끗한 원블록 상황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대건설의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정관장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정관장의 리시브 블로킹 밸런스를 감안하면 이 세트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 완벽히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는 실제 코트 위에서 만들어지는 스파이크 포켓, 이동 공격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이 자네테와 박혜민을 앞세운 화력으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와 중앙 수비 라인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건설 이 카리를 중심으로 한 자스티스, 양효진이 엮어내는 교차 이동 공격, 그리고 블로킹 밸런스를 바탕으로 세트 후반 템포와 랠리 흐름까지 틀어질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승부 현대건설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승 말씀을 드려보면서 핸디승까지는 사실 패스하도록 하고 오버까지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남자 배구, 여자 배구까지만 있고요. 축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고요. 멜버른 시티 대 조호르 경기입니다. 현재 이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이 코에는 인버티드 런과 카프토의 박스 장악력, 그리고 우가루 코비치가 잡아주는 이 중원 밸런스를 앞세워서 전술적인 설계와 템포 조절에서 한 단계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조호르 같은 경우는 이 자이로와 브란다오 피게이레도의 개인 기량으로 순간적인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이 중원 커버 범위와 포백의 라인 유지력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홈 경기장의 에너지, 전술 응집력, 하프스페이스의 창의성 모두 따져보면 멜버른 시티 승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오버까지도 같이 함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매치는 상하이 하이강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애국 배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표면적인 스쿼드 밸류와 이름값만 보면 상하이 하이강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전술 구조, 공간 활용 측면에서 FC 서울이 더 실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C 서울이 전술 완성도라든지 전환 효율,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살려낼 수 있는 집중력 발휘하면 원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승리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FC 서울의 승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 오버까지도 함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한일전 떴네요. 한일전 떴습니다. 외국 배팅 들어가고 싶은데, 네, 이번 경기 강원FC 대 마찌다 경기입니다. 강원은 서민우를 출발점으로 한 전방 패턴, 그리고 김대원과 김건희의 연계가 점점 다듬어지고 있어서 이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마찌다 공격 전환 속도, 박스 내 마무리 날카롭긴 하지만 새로운 환경과 원정 변수, 그리고 스트랩백뒤 공간 관리 이슈가 겹쳐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보이지 않을까. 객관적인 전력은 마찌다가 좀 앞설 수 있지만 홈 경기에서의 분위기, 전술 응집력 앞세우면 강원FC의 프랜 승이 가장 안정적인 배팅이 될 것 같고, 강원FC의 승까지도 한번 보면서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두 롱청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점유와 템포, 파이널 서드 장악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간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 보면서 이 경기도 오버 말씀을 드려보고요. 1마인까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파한 대 알후세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분석이 좀 애매한데 이 경기는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리그 보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경기고요. 이 경기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 와흐다 대 알 사드 경기입니다. 이 매치는 홈에서 더 안정적인 전술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알 와흐다가 이 전환 국면에서 알 사드의 리스크를 정확히 찌르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 와흐다의 승 보면서 이 경기는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럽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아약스 대 벤피카 경기입니다. 아약스는 이 홈 이점과 공격 재능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라인의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보여온 약점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벤피카는 이 올스네스를 축으로 한 전진 드리블, 그리고 파블리디스의 박스 앞 마무리, 리오스의 활동량을 통해서 박스 앞 수적 우위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 상성과 최근 흐름 종합하면 이번 챔리그에서는 원정인 벤피카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의 결과까지 가져가려고 보시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약스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도 살짝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라타사라이 대 위니옹 경기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이 사네와 윈도안, 이카르디를 축으로 압박과 전환, 마무리를 하나의 루틴처럼 연결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홈에서 그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위니옹은 좁은 빌드업 간격과 긴 원정 이동으로 인해 90분 내내 템포와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고 압박 한 번에 흐름이 무너질 리스크를 안고 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전방 압박과 짧은 역습에서 앞서는 갈라타사라이가 승리를 통해서 다음 라운드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갈라타사라이의 승 보고 있고요. 핸디 승까지도 살짝 세모 보면서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김조교 매일 아침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다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는 꼭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알힐랄 대 알쇼르타 경기입니다. 알힐랄은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패턴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부터 찬스를 설계하는 구조가 이미 완성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알쇼르타는 두 줄 수비로 버티긴 하겠지만 후방 빌드업과 탈압박에서 불안 요소가 많아서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잃을 위험이 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 압박 강도, 전환 속도, 선수층의 깊이까지 종합하면 알힐랄 쪽의 승리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힐랄의 승 보면서 핸디 승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번 경기는 언더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오픈 채팅 연락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랑 김조교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축구는 아무래도 영국 축구 리그보다는 유럽 챔스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영국 쪽은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축구는 정배로 가시는 게 가장 만만하실 것 같고요. 이번 경기는 입스위치의 승 보면서 대신 오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들즈브루 대 코번트리, 이 경기는 그동안 맞대결 한번 먼저 살펴보면 가장 최근 코번트리가 승리하고 그 전에도 코번트리 승리하고 그 전에도 코번트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상성 비교했을 때 코번트리의 승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경기도 오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리치 시티 대 옥스포드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맞대결 위주로 먼저 좀 살펴보면 어디죠? 맞대결. 지난 경기는 비겼고 지난 경기는 옥스포드가 승리한 상황입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가장 최근 이 옥스포드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스토크시티한테 완패하고 옥스포드 웨스브로한테도 지고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리치 시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 2.5 기준 언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크시티 대 찰턴 경기. 이 경기 맞대결 살펴보면 스토크시티 승, 그 다음에 찰턴 승, 그 다음에 스토크시티 둘이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얘기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스토크시티 패, 네, 그리고 승, 분위기 2연패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찰턴 5대1 패, 1대0 패, 이런 둘 다 2연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스토크시티 승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는 다만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완지 시티 대 더비 카운티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맞대결 살펴보면 지금 스완지 시티가 계속해서 이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스완지 시티의 승 가져가면서 이 경기 오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왓포드 대 프레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 맞대결 살펴보시면 프레스턴이 계속해서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상성 고려했을 때 왓포드의 승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도 오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우스햄프턴 대 레스터시티. 맞대결 보시면은 레스터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상성 고려했을 때 원정이긴 하지만 레스터시티의 승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만 다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리그보다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 대 레버쿠젠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단순한 공격력 대결이 아니라 이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전술 완성도 그리고 라인 간격 관리 능력에 승부를 가르는 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이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에서 전진 패스 풀어내고 있고, 이 홀란드와 도쿠의 움직임으로 레버쿠젠 수비 라인 계속해서 흔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에 레버쿠젠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더라도 중원 압박과 수비 커버 범위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전체 흐름을 가져오기엔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전술적 상성, 홈에서의 응집력을 앞세운 맨시티가 흐름, 스코어 모두 압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 1마인까지도 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첼시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첼시 홈에서 엔소의 전진 패스, 중앙 페드로 네트의 침투를 앞세워서 이 바르셀로나 포백 뒷공간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두 번만 타이밍을 맞춰도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결국 이 높은 라인을 유지한 채 자신들의 축구를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그 구조가 가진 리스크를 첼시가 정확히 파고들면서 이 결과는 이름값보다는 오히려 내구도가 좋은 첼시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홈에서 이 전환 속도와 뒷공간 활용을 앞세워서 내실 있게 분위기와 스코어로 모두 동시에 끌고 가면서 오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첼시의 승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이 조브 벨링엄을 축으로 빠른 템포 전개 이어가면서 기라시와 아데이에미의 침투를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홈 분위기 속에서 전방 압박, 하프스페이스 점유를 공격적으로 가져갈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아레알은 전진 패스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면 공격 흐름이 끊기면서 수비 정렬이 끝난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해야 하는 장면이 많아져 이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 전개 템포, 세컨볼 경쟁력까지 감안하면 도르트문트의 죄송합니다. 승리로 기대값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 보면서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꼭 한 번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조교한테 내는 수업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만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폴리 대 카라바오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이 데브라이너와 폴리타노를 중심으로 하프스페이스와 반대측 전환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이 카라바오의 느린 커버 타이밍을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카라바오는 한쪽으로 쏠리는 전개, 늦은 전환 수비가 반복될수록 원정에서의 체력 저하까지 커지면서 나폴리의 전술 완성도, 경기 운영 능력이 그대로 스코어 차이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폴리 승, 1마인 승, 2마인 승까지도 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경기. 빌바오는 이 산세트와 니코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교체 카드인 이냐키 윌리엄스를 활용해서 지친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보면 후반 템포업과 측면 스프린트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빌바오가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바오 승 보면서 이 경기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데글램트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보데글램트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살아나는 팀이지만 그 스타일 자체가 유벤투스의 전환 플레이와 상극인 상성을 만든다는 점이 이번 매치업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벤투스 로카텔리와 알디지를 축으로 공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데이비드의 뒷공간 침투까지 더해서 이 보데글램트의 느린 복귀 타이밍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 보데글램트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다 오히려 뒷공간을 내주고 유벤투스가 전환 한두 번씩 정확히 맞춰가면서 스코어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승 보고 있고요. 2.5 기준점 잡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르세유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안정된 중원 커버, 그린우드의 라인 브레이킹, 오바메양의 뒷공간 침투가 맞물리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찢을 준비가 되어 있는 팀입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이 세컨 라인 위치 조정과 오프사이드 트랩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전방에서 볼을 잃는 순간마다 수비 라인 뒤가 흔들릴 위험을 안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치 홈 경기장의 에너지를 등에 업은 마르세유가 뉴캐슬의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찌르며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마르세유의 승, 그리고 핸디 승 보면서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 아카데미 김조교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브리핑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더욱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김조교 응원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조교였습니다.